아니 어저께 이제 당원들이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저께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은 많이들 네, 기다렸잖아요. 그랬죠. 사실은 이거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네, 그 네, 얘기가 네. 나왔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근데 저는 뭐 사실 예측은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첫 번째는 아예 부인하는 건 못할 거다. 왜냐하면은 박원석 의원의 얘기를 있던 했으니까. 얘기라는 거는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박원석을 막 욕하는 거다. 그것도 못할 거다. 그거 어떻게 하냐. 본인의 잘못도 있는데. 그다음 세 번째가 약간 퉁치는 거.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성질은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서운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어쩌다 전화가 와서 제가 조금 나갔다. 조금 나갔는데 그거를 옮긴 게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성질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간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게 말하자면 자락을 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는 너무나 그런 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저께 당황하고 그때부터 네.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것 어저께는. 때문에. 어저께 그거 보면서 네. 당원도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네. 당원들을 그렇게 상처 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근데 정말 아니 무슨 깡이에요? 어? 아니 이게 아니 그냥 뭐 얘기 나온 네, 김에 네, 지금 네. 얘기를 끝내놓는 게 예, 더 나을 예,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예. 워낙 저기들 많이들 많이 관심들 관심을 있고 갖고 있죠. 그리고 그거 하나는 우리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제가 인터뷰했던 정봉주 거. 후보가 네. 그때가 막 1등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차원에서 예. 그 최고위원 수석 때문에 특히 위험스럽다. 그러니까 우려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그게 요새 최근에 막 다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요새 막 성지순례하러 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보세요. 그 제가 거기서 워낙 우려했던 거는 그때 다 우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다시 되풀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저는 정봉주 후보도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1위에서 그 돌풍이 떨어진 이유는요. 네. 그게 가령 뭐 이재명 후보가 그 김민석 후보한테 왜 표가 이렇게 안 나와 이런 얘기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다들 사실 첫 번째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수속하는 건 문제 있지 않아? 이거는 다들 문제 있는데 그게 왜냐? 그거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왜요? 1인 2표제 때문에 나온 1인 거예요. 2표. 두 개입니다. 네, 1인 맞아요. 2표제와 동정표.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이 그 전부터 막 띄웠으니까. 그거 세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1인 2표제가 아닐 그럴 때는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뭐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부터는 사람들이 그게 저기만 놀란 게 아니라 저도 놀랬고 저도 그냥 위기 의식을 느껴서 얘기했던 거고 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거를 리마인드를 시켜드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들 저기 하는 게 최고위원회는 들어올 것 같다. 다들 얘기가 다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들 뭐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뭐 다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난주에 그 이른바 기자회견도 하고 네. 박원석 사건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어저께 그렇게 기자회견? 완전히 그냥 무슨 기자회견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 저도 어저께는 매불쇼에 나갔어요. 네. 매불쇼에 나가서 그 저기 그 쇼
앵커가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그 얘기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께 너무 죄송스럽다.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왜냐하면 제가 상처받은 것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다 상처받았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나는 정말 정봉주 후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른바 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는 마음의 빛이 어느 있다라는 건 그걸 하는데 이번에 그걸 완전히 깔아뭉갠 거예요.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걸 완전히 날려버리 그거를 왜냐 사람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빛조차도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더군다나 그 방식이 저는 뭐 상당히 어저께 최욱은 막 비겁하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하던데.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사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저께가 해명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렇죠. 해명도 안 했습니다.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했는데 새로운 프레임 제시하는 거는 에 대해서는 왜 명팔이 친명 명심팔이 이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누굽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거 오늘 기자회견 보고 고개 쳐드는 사람. 아니 그게 얼마나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얼굴이 그냥 화끈거리고 어저께는 하루 종일 참담하고 비참하고 막 이런 심정이어서 제가 근데 어저께 매불쇼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한 거는 제가 대신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여기 오마이는 정통 시사 프로니까 제가 오늘 뭐 우리 3주 전처럼 우리 최진봉 교수님 항상 중립에 서 계신 최진봉 교수님을 제가 힘들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좀 이제 세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게 해드린 거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든 분들하고 친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는요 정봉주에 대해서는 거의 다들 돌아섰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 사람 다시 봐야 되겠는데 위험한데 어떡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 한 다음에 어저께도 뭐 요새 뭐 그것 때문에 뭐 두 군데서 신났지. 하나는 보수 언론 쪽에서 신났지. 그렇죠. 원래 이게 보수 언론에서 박원석이 한 것도 유튜브에서 SBS 유튜브에서 나온 거고 그쪽에서 씹느라고 뭐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유튜브 대형 유튜브는 뭐 오히려 다루질 않고 작은 유튜브에서는 요새 뭐 이거 얘기하느라고 뭐 막 조회수도 올라가고 막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갑자기 저기 그렇게 됐는데 다 양쪽이 안 좋은 거예요. 한쪽에는 너무 화가 나고 한쪽은 완전히 조롱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고 그런데 이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한쪽에서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편에서는 다들 같이 실망과 절망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는 그렇게 조롱거리를 준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새 요번에 이제 다들 힘들어하는 게 어저께 정봉주 후보가 얘기한 워딩 자체는 그동안 보수 언론들이 너무 즐겨 썼던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당황스럽지. 그래서 뭐 오늘은 들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동안 이준석 존경한다고 그러더니 이준석한테 배웠나? 아니 요새 뭐 한동훈한테 배운 거야. 뭐야?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뭐 갈라치기라는 둥, 고개를 쳐들고 뭐 저기를 한다는 둥. 그 다음에 절대로 정면 승부 안 하고 흘리기만 하고 저기 하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저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이럴 때는 얘기 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정봉주 후보가 왜 그랬을까요? 그 두 가지 왜 그랬을까? 또 얘기 안 하셔. 잠시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이거는 아니 딴 데 패널에 나가면 얘기하실 거 아니야. 저는 사회니까. 아니 그렇지만 저 여기도 제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얘기하실 수는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아니, 왜 좀 이해가 그랬을까? 안 돼요. 저도 약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이제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은 기대하는 어떤 기자회견의 내용이 있잖아요.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 해명이 도리어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후보가.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왜 아니, 그랬을지를. 그러니까 거기다 어저께 태도도 상당히 불량했어요. 이런 것도 뭐 혼자 저기 한 손으로 들고 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고 기자들한테 기자들을 막 윽박지르는 것도 하고 질문하 저럴 때 기자들은 사실은 다 저 국민을 대신한다고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이러는데 아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저는 정말 어저께는 낯도 없고 실망스럽고 많이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처음에 사과와 유감 표시만 했더라도 지지자들까지 마음을 돌리지는 그렇죠. 않았을 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른바 명팔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 저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더군다나 이 저기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처음에 사과와 유감 표시를 안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왕 그렇게 공격을 하려 그러면 명확하게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비겁하다고 저기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저는 두 가지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위기 의식을 느껴서 5위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게 첫 번째. 네. 그건 뭐냐면 만약 5위로 떨어진다만 하더라도 5위는 떨어집니다. 여성 후보들이 그렇죠. 올라올 맞아요. 가능성이 있기 남성은 때문에. 4위 안에 들어야 되죠. 뭐 이제 그러니까 만약 4위에 여성이 없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로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을 하나? 이게 한 가지. 왜냐면 이럴 때는 마지막 카드를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나?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들 지금 여태까지 지금 상황으로 네, 봐서나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렇게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금 민심이 당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굉장히 저기 뭐야 공작적이고 정치 엔지니어링 선거 엔지니어링 쪽인데 아예 이른바 반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그러나? 왜냐하면 그쪽에 표를 모으면 그동안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쪽에 표를 모으면 한 15%될 거다. 그걸 막 다 끌어서 모으면 한 15%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쪽을 완전히 모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앞으로 이른바 비명 반명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른바 말로는 정풍 운동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거에 구심점이 되려고 그러나 이런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이게 뭐냐면 떨어지는 게 저기 하는 게 진짜로 수석이 되고 싶어 하나? 그거예요 두 번째가. 아 진짜로 수석이 되고 싶어 하나? 아 제가 놀란 거는 사실 그거였어요 두 번째. 아니 정말로 수석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돌풍을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수석이 되고 싶은 건가? 만약 15%를 계속 끌 수 있다면 수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all or nothing인가? 그러니까 아예 떨어져서 5위 바깥으로 밀려가든가 아니면은 수석이 되고 싶어 하는 건가? 그리고 중간에는 그냥 안심하는 거로 있는 건가? 근데 그 어느 쪽이라도 네. 다 비열하고 비겁하다. 그 방식이 잘못됐다. 여태까지 뭐 저는 제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서 네. 저는 뭐 지난번에 공천에서 본인의 잘못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된 거 아니야? 박탈된 거 아닙니까? 박탈된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다시 나오겠다라는 것도 저는 뭐 솔직히는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허용해 주는 민주당의 저는 기강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전당대회라고 하는 이 표심을 믿고 거기다가 이른바 비명이나 반명이라고 하는 지금
대세에 가는 이런 거에 저기를 모아서 자기가 수석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위험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지금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한 해석을 네, 그 해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오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위험 때문에 네. 내가 여기서 간당간당해서 올라가겠다 그게 아니라 어저께의 이거는요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도 공격도 굉장히 정말 갈라치는 공격을 해가지고 본인한테로 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보세요. 보수 쪽의 유튜브에서 네. 무슨 소리 나오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나?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나타났다. 그렇게. 뭐 이런 식 정도로까지. 아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렇겠죠. 하지요. 자기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거기다가 그런 거에 빌미를 줍니까? 그리고 그 빌미를 주면서 저기 뭐야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태도 문제, 그동안의 도덕성 문제, 윤리성 문제 이런 거는 싹 채우고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그거 뭐죠? 아니 왜냐하면요 이재명 정봉주 후보님은 그동안 그거 쭉 비판해 왔던 거 아니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왜 반명합니까? 반명하면은 보수 언론에서 불러주잖아. 보수 언론에서 불러가지고 마이크 주잖아요. 거기에서 한마디 하면 그게 딱 기사가 되잖아. 그거 아니면 기사화도 못 시켜. 맨날 그것 때문에 부르잖아요. 그거 맨날 우리가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봉주 후보가 다시 그 아이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절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입신과 영달의 아이콘 그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당 저기에서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서 다 아예 여기서 얘기 다 끝내고요. 아니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뭐죠? 왜냐면 요즘 계속 그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남자 후보들만 얘기하셔서 여성 후보들을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다 올라갔잖아. 아 그렇습니까? 김민석, 김병주 다 네. 올라갔잖아. 근데 여성 한준호는 여성 제가 후보들은- 하라는데 작전대로 해가지고 딱 올라갔잖아. 여성 후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민영배 후보는 어저께 아침에 네.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민영배 후보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네. 아니 평소에 유튜브를 좀 다니고 그래야지. 어? 출마해서 다닌다고. 출마해서만 다니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근데 못할 것 같아요. 막 더 이러시는데. 예. 아니 왜냐면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지나치게 다니는 거고 예. 민영배 후보는 평소에 그걸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결기와 본인의 희생과 용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다 했나? 남자는 다 하셨잖아요. 남자는 다 여성 했나? 후보. 김민석, 예. 김병주. 그렇지. 그 정봉주까지 다 하고 하셨잖아요. 예. 다 같이 저기 했죠. 여성 근데 후보 얘기 좀 세 배가 해주세요. 세 배가 났는데 강선우 후보 얘기만 합시다. 왜? 안전한 꼴찌. 아니 근데 그 강선우 후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꼴찌. 예. 요번엔 있잖아요, 꼴찌지만 강선우 후보 요번엔 말고. 꼴찌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드러날 수 있는. 그렇죠, 강선우 앞으로는 후보. 예. 왜냐면 근데요. 예. 강선우 후보는 요번에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를 맞아요. 남기셨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 내부 전당대회에서는 네. 안정감과 침착함을 보여줘 가지고는 잘 안 돼. 그렇죠. 아무래도. 싸움꾼이 돼 보통. 그렇죠. 보통 그게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선우 네. 후보는 후보. 워낙 또 당일도 잘하고 네, 거기다가 맞아요. 영어까지 잘해. 영어 잘해요. 저보다 잘해. 제가 미네소타에서 교수하고 네. 저 사우스다코다에서 교수를 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왜 유발 하라리하고의 네. 뭐야, 맞아 인터뷰. 인터뷰하고 예, 이런 거 맞아요. 하는 것도 자고 다 했었죠. 생기기도 침착하게 생겼어. 저는요 강선호 후보님, 강선호 후보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거를 얻은 적이 없어요. 아, 어드바이스를? 제가 강선호 후보님이 저한테 왔었으면은 네. 제가 이랬을 거예요. 네. 머리 자르고 나오시라. 아. 모르고 그게 전략이다. 왜냐하면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머리 스타일을 확 바꾸면 확 달라져요. 근데 지금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근데 그리고 그동안 쭉 진행해 온 적인데 이럴 예. 때 뭐 삭발은 이현주가 하는 거고 강선호 후보는 요번에 이거 하면서 정말 머리 스타일 샥 바꾸고 나와서 예. 요번에 뭐냐 메시지도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김건희 정부다 뭐 이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정도의 임팩트를 가지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메시지나 예. 이런 것들이 당내 선거하기에는 좀 약했어요. 근데 하여튼 좋은 제목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당에서도 좋은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뭐 신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현희 전현희 후보 얘기를 한 번도 안 이현주인데 하셨어요. 이현주 후보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근데 전현희 이현주는 이거 네. 보세요. 제가 지난 우리 여기서 선거 네. 때 네. 제가 다 올려준 후보야. 아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여전사라고 해가지고 막 오. 전현희 했을 때 막 올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현주는 네. 왜 여기 이쪽에서 영입한다 얘기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유보하느냐 데리고 와서 써먹는 게 그렇죠. 좋다 이러고서 맞아요. 제가 올려줬던 예, 후보고 예, 예. 아니 두 사람을 제가 누구 편을 드냐고요. 편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드냐고. 그리고 전현희 후보도 얘기했어요. 네. 전현희 후보가 제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법사위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권익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동안 투사로서의 움직임 사실 전현희 후보가 투사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선호 후보처럼 침착하고 이런 적인데 그런데 저기 하여튼 윤석열 정권하고 맞선 것 때문에 저긴데 이현주 후보에 대해서는 이현주는 워낙 투사의 이미지가 있고 삭발까지 할 정도로의 투사의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잖아요. 이현주 후보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뭐 네. 자충울돌도 하고 예. 뭐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하고 여러 가지 말저기도 있고 그렇지만 네. 이현주 후보는 당내 선거에는 좋은 저기를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동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현주 후보는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당내에서 만약 그렇게 선동식으로 나오면은 예.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해지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들이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길래 제가 어떤 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자기 성격 못 참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요. 예. 전현희 이현주는 둘 사람 다 어느 쪽의 사람 둘이 다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는 최고위원회 여성이 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전현희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서울이 남았잖아. 서울이 지금은 남았으니까. 이제 서울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서울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더 유리하죠. 이현주 후보 경기에서 더 유리하게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접전이에요, 두 사람이. 그리고 대의원에서는 아마 전현희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에 더 오래 있고 로열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는- 이현주 네, 후보가 그런 것 또 같아요. 이현주 후보가 또 상당히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 못 들어주겠어요. 둘 다 누가 들어와도 다 잘할 것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현주 후보는 좀 기다려도 된다. 지금 좀 빠르다. 저는 지금 왜냐하면 빠르다. 너무 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최고위에 제가 그 얘기는 본인한테도 얘기했어요. 아,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뒤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예. 본인한테도 얘기했고 제가 오늘 이 얘기 또 퍼블릭하게 했다고 또 섭섭하다고 또 뭐라 그럴 거야. 근데 어떡해. 그게 김진애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어저께도 매불쇼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모르거든요. 예, 지금 모르죠. 45%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온라인 권리당원 표만 했고 예. 56% 중에 지금 서울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5% 했고 예. 지금 이제 저기 여론조사가 한 30%될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지만 권리당원이 56%라고 그러지만 지금 권리당원에 지금 한 25% 30%만 투표했거든요. 예. 이제
저기 가잖아요. 예.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 예, 예. 이제는 이제 다 ARS로 가면은 예, 예.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 세 번 예, 문자로 맞아요. 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음. 왜냐하면 저기 카톡이나 이런 건 안 봐도 네, 문자는 보거든요. 네. 그럼 투표율이 올라가요. 거기서 15에서 20은 올라가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다가 재외국민 투표 또 대의원 투표라는 또 커다란 게 있습니다. 대의원 네. 투표가 이번에 얼마인가요? 20%인가 10몇 %인가 20%인가? 약 20% 되는 것 같은 10몇 %인데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뭐 대의원 투표는 또 현장 투표죠 아마? 아닌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현장 네. 투표인지 어떤지. 대의원 투표가 아마 상당히 영향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요 예. 어저께도 매부쇼에 얘기했지만 예. 순위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1등부터 꽁똥은 안 바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충분히. 예. 순위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정봉주 후보도 어저께 그렇게 무리수 자충수 저는 무리수인데 무리수이면서 이게 자충수가 될지 자폭하는 게 될 저는 뭐 혼자서 지옥에 들어갔다 왜 저렇게 혼자 지옥에 들어가냐 지옥의 불길로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표. 예. 투표를 꼭 해라. 투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당내 선거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바깥에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투표할 때마다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이게 맞아요. 이거는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는 알겠습니다.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든 네. 아휴 하여튼 우리 이재명 네. 대표 거의 되실 것 같은데 이재명 그럼요. 대표 어깨에만 이재명 대표는 뭐 맨날 이재명 대표 어깨에만 맨날 짐이 얹어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님의 숙명이시고요. 그거 다 이겨내시고 또 성장하시고 그럼 또 더 잘하십시오. 당연합니다.